안녕하십니까? 소우쿨 극장의 재미있고도 기이한 옛날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헛된 욕망을 가졌던 어느 여인의 마지막 소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에 이시성을 가진 형제가 있었다. 형제는 외인들이 조선을 침략했을 때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어 떠돌아다녔다. 한양 남쪽 숭례문박 이문동에 대대로 재상 노릇을 하던 양반의 집이 있었다. 이씨 형제는 그 집 문 밖에 공터에서 땅을 파 움집을 짓고 살았다. 형제는 갓바치 일을 업으로 삼았다. 갓바치는 원래 천민이 하던 일이었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이를 가릴 처지가 아니었다. 어느 때 형이 누더기 차림으로 어떤 거리를 지나가다가 몹시 정갈한 집을 보았다. 길을 향해 열린 창에 붉은 주렴이 드리웠는데 주렴 안으로 언뜻 아름다운 여인이 보였다. 길을 가던 형은 우리 형제는 언제나 저런 집을 지니고 살까 하면서 부러워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렴 안에 있던 여인이 큰 소리로 형을 비웃었다. 설마하니 저런 천한 놈에게도 마누라가 있을까? 그 소리를 들은 형이 돌아와 아우에게 말했다. 오늘 길 가다가 어떤 젊은 여자에게 업신여김을 당했다. 내가 밥을 달라고 했나? 술을 달라고 했나? 함부로 생면부지에 나를 모욕하니 이대로 참을 수가 없구나. 단단히 혼쭐을 내줘야겠다. 그러고는 급히 재상의 집으로 들어가 엎드려 부탁했다. 소인은 갓바치 아무개로 대감마님 댁 아래에 살고 있습니다. 작은 사업을 하나 해보려 하는데 300냥만 빌려주시기를 바라옵니다. 몇 달 안에 이자를 붙여 반드시 갚겠사옵니다. 재상은 천한 자가 담대한 말을 하는 걸 기특하게 여겨 심심하던 차에 어쩌나 보려고 돈을 내주었다. 형은 돈을 가지고 움막으로 돌아가 동생에게 보이며 계책을 일러주었다. 내가 이리 하면 너는 저리 해라. 내가 저리 하면 나는 이리 할게. 그날부터 날마다 고기를 사다가는 형제가 배불리 먹었다. 그렇게 수십 일을 보내고 나니 비쩍 마른 얼굴에 살집이 붙고 얼굴에 검은 때가 싹 없어지며 거친 피부에 광택이 났다. 그러자 이번에는 비단옷이며 말총가시며 담비가 돋이며 향나무 부채 등을 사다가 말쑥이 차려입고는 집 밖으로 나섰다. 형제는 누가 봐도 장안의 호걸이자 부자여권의 풍채와 위엄을 완연히 갖추고 있었다. 해가 저물 무렵 여인이 사는 동네로 함께 들어가 창에 주렴이 들이운 곳을 보고 형이 말했다. 저기가 바로 내가 말하던 그곳이다. 형은 일부러 그 집 문 앞을 지나가며 아우더러 미리 길 건너편에 가 있다가 그 집 문 앞에서 마주치는 것처럼 하게 했다. 창에는 주렴 너머를 엿보는 젊은 여인이 있었다. 바로 얼마 전에 비웃던 그 여자였다. 여인은 본래 부유한 역관의 기생첩이 낳은 딸이었는데 그 부친의 딸로는 인정받지 못했다. 여인은 그게 원인이 됐는지 역관에 대해 한편으로는 미워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러워하면서 가까이 하고 싶어 했다. 어머니인 기생이 일찍 죽자 그 뒤를 이어 젊은 나이에 객점을 열어놓고는 여종들을 시켜 손님을 끌어오게 했다. 어쨌거나 객점의 주인 여인은 두 손님이 마주서서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보며 입맛을 다셨다. 두 사람 모두 무척 미모인 데다 풍채가 의젓했으며 옷차림이 몹시 화려한 데다 잘 어울렸기 때문이다. 한 손님이 말했다. 나는 북경에 갔다가 최근에 돌아왔소. 그동안 별거 없으셨소. 잘 만났습니다. 때마침 저기 객점이 있군요. 저기 가서 이야기 좀 나눕시다. 객점 안으로 들어오더니 금은 보화가 얼마니 비단이 얼마니 하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이야기가 몹시 그럴듯했다. 여인은 저들을 부자여권이라 여겨서 마음이 저절로 그들에게로 향했다. 이윽고 손님이 돈을 꺼내더니 술을 시켰다. 여인은 급히 최고급 술을 가져다 여종에게 내가게 하고 다시 두 손님을 엿보며 그들의 이야기를 엿들었다. 손님들의 말이란 게 모두
아무개 재상이 나와 친하다느니 아무개 장군이 무슨 부탁을 하더라느니 하는 것이었다. 여인은 그들이 부자여권에다 권세까지 있는 자들이라 여겨서 마음이 그들에게로 향한 채 계속 엿보고 엿들었다. 얼마 뒤 밤이 깊었다. 한 손님이 몹시 취해서 자리에 쓰러져 누웠다. 다른 손님이 데리고 나가려 했지만 너무 취해서 일으킬 수 없었다. 손님은 근심스레 혼잣말했다. 밤이 이미 깊었는데 일이 취했으니 이를 어쩌지? 잠깐 머뭇거리더니 문득 여종을 불러 부탁했다. 취한 사람은 바로 내 친구인데 최정동의 이동지란 분이야. 지금 취했는데 밤이 벌써 깊었고 집이 성 밖에 있어 돌아갈 수가 없군. 빈 방 하나를 잡아 하룻밤 묵으며 이슬 맞지 않게 해다오. 아침에 말과 마부가 올 테니 여종에게 돈을 꺼내주며 말했다. 뗄나무를 사다가 따뜻하게 주무시도록 해라. 병이 나면 안 될 것이야. 손님은 그렇게 말하고 떠났다. 여인은 뜻밖의 귀한 손님이 묵게 되자 몹시 기뻐하며 급히 여종들을 불러 말했다. 손님이 우연히 취해 여기 계시는데 누추한 방에 묵게 했다가 병이라도 나시면 큰일이야. 안채가 깨끗하고 따뜻하니 손님을 안으로 모시는 게 좋겠다. 여종들이 손님을 부축해들여 안채에 눕혔다. 여인은 조심조심 손님의 옷과 띠를 풀고 목침을 베게 하며 비단 이불을 덮어준 뒤 그 곁에 앉아 술이 깨기를 기다렸지만 손님은 깨어나지 않았다. 밤이 점점 깊어지자 손님의 사내답게 잘생긴 외모에 감탄하며 잠자는 것을 지켜보던 여인 역시 쪽잠이 들었다. 새벽녘에 손님이 비로소 일어나 앉더니 눈을 휘둥그레 뜨고 말했다. 여기는 네 집인가?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혹시 내가 취했었나? 여인이 부드러운 말씨로 어제 취했던 일을 말해주고는 해장국을 올렸다. 손님이 일어나 떠나려 하자 여인이 소원했다. 제 집엔 기둥서방이 없어요. 군자께서 우리 집에 머물러 주었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을 거절하지 말아주세요. 여인이 간절히 만류하자 손님은 마지못해 다시 앉았다. 아직 아침밥을 먹기도 전에 문 밖에서 말 울음소리가 들렸다. 여인이 주렴 너머로 보니 준말을 끌고 온 하인이 늠름하게 다가와 여종을 부르고 있었다. 나는 최정동 이동지 댁 사람이다. 주인 어른을 모시러 왔다. 여인이 듣고 급히 다가가서 머물러 달라고 한 번 더 애원하자 손님이 하인에게 말했다. 그냥 가라. 내가 오라고 기별할 때 다시 오거라. 하인은 즉시 떠났다. 여인은 몹시 기뻐서 술과 음식을 차려내며 오직 손님의 마음을 얻지 못할까 노심초사했다. 그날 밤에는 손님을 모시고 함께 잠자리했다. 여인에게는 첫 남자였다. 아침이 되자 건장한 구시라치가 와서 말을 전했다. 병조판서 아무개 나리께서 급히 쓸 곳이 있다면서 은자 몇 덩이를 빌릴 수 있겠느냐 하십니다. 손님은 즉시 구시라치에게 열쇠를 꺼내주었다. 이걸 우리 집에 가져다 주고 금고에 있는 은자를 필요한 만큼 가져가게. 여인이 곁에 있다가 끼어들었다. 꼭 나으리에 돈을 쓰실 것 있나요? 그 정도 은자는 제게도 있답니다. 손님이 웃었다. 너에게 무슨 은자가 있다는 게냐? 여인은 즉시 은자를 가져왔다. 이거면 급한 대로 쓸 수 있겠구나. 그러고는 여인의 은자를 대신 구시라치에게 내주었다. 며칠 뒤 또 한 명의 다른 구시라치가 왔다. 재상 아무개 대감께서 병환이 생기셔서 지금 인삼을 쓰고 계시는데 강화도 인삼이 다 떨어져 구하기 어렵다고 하십니다. 간직하고 계신 걸 주시면 효험이 있을 듯합니다. 손님은 일부러 얼굴을 찌푸려 보였다. 내가 집으로 돌아가야 청을 들어드릴 수 있겠군. 여인이 또 나섰다. 제게 강화도 인삼이 있으니 우선 그걸 쓰게 하면 되지요. 댁으로 돌아가실 것 없습니다. 손님이 웃었다. 그 귀한 강화도 인삼을 내가 어찌 가지고 있단 말이냐? 이따 한들 쓸만한 걸까? 여인은 즉시 들어가 인삼을 꺼내왔다.
과연 강화도 인삼이로구나. 그 인삼을 내주었다. 여인은 이런 일이 있은 뒤로 손님이 부유한 데다 대단한 권세까지 가졌다고 여겨 그 짝이 된 것에 큰 긍지를 가졌다. 마침내 상자 속의 비단을 꺼내서는 손님에게 새 옷을 지어 입혔다. 손님은 짐짓 4대째를 더 머무르며 진귀한 음식과 고급 술을 배불리 먹고 마시고는 밤이면 여인과 잠자리를 함께 했는데 여인은 둘 사이의 관계를 확고히 하기 위해 천만 가지로 아양을 부렸다. 하루는 마부가 말을 끌고 와서 말했다. 암흑의 판서가 급히 의논할 일이 있다며 말을 보내셨습니다. 속히 가주시기를 청합니다. 여인은 애가 탔다. 나으리 가실 거예요? 긴급한 일로 청하니 안 갈 수가 없군. 또 집 떠난 지 오래라 모친께서 걱정하셔. 이젠 돌아가야겠어. 떠나시면 여종을 보내 안부를 여쭤야 할 텐데 어디로 가면 되나요? 남쪽 숭례문 박이문 안에 채정동이란 곳이 있다. 거기 큰 저택이 있는데 안으로 들어가면 온갖 꽃이 피어 있지. 그 바깥에 있는 집이 바로 내 집이라네. 혹시 찾기 어려우면 어쩌죠? 손님은 웃으며 말했다. 내 집을 모르는 자가 어디 있겠느냐? 마침내 손님은 말을 타고 바삐 떠나갔다. 여인은 멍하니 바라보며 안절부절 어쩔 줄 몰랐다. 며칠 뒤 술과 음식을 성대하게 준비해서 여종들을 보내 이른바 채정동이란 곳을 찾아가게 했다. 시장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흔들었다. 여기 산 지가 오랜데 채정동이란 게 어디 있는 동네인지 들어본 적이 없다네. 여종은 어스름에 돌아와 말했다. 채정동을 못 찾았어요. 여인이 혀를 찼다. 너희들이 길을 잃었구나. 그 댁을 모르는 이가 어디 있다고 못 찾았단 말이냐? 이튿날 여인은 옷을 화려하게 차려입고는 직접 여종들을 데리고 도성 남쪽으로 나갔다. 이문 안에 이르러 채정동이란 곳을 찾아 자빠질 듯 숨을 헐떡이고 땀을 뻘뻘 흘리며 오르락내리락 두루 돌아다녔지만 끝내 찾을 수 없었다. 날이 저물어 가는데 문득 저 멀리 큰 길을 향해 대문이 난 거대한 저택이 바라보였다. 황망히 대문 앞에 이르니 과연 꽃들이 피어 있고 대문 안에는 작은 집이 좌우로 펼쳐 있었으며 동네 처녀들이 그네를 타고 놀고 있었다. 여인은 기뻐서 말했다. 이게 내 집이구나. 종들에게 자랑했다. 이 집을 봐라. 바로 이 집 아니냐? 너희들은 눈도 없지. 그러고는 여종에게 암흑의 공이 계신지를 묻게 했다. 동네 처녀들은 벌써 그 사정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웃으며 문 밖에 움집을 가리켰다. 그 사람 집은 저깁니다. 그 말에 여인은 어리둥절해 있다가 일단 가보기로 했다. 움집 안에는 갑밭이 2사람이 있었다. 그중 한 사람은 자기가 오매불망 찾아온 바로 그 사람이었다. 누더기 옷을 입고 바야흐로 고개를 숙인 채 못쓰게 된 신발을 고치고 있다가 여인이 온 것을 흘깃 보고는 벌떡 일어서더니 여인을 보고 꾸짖었다. 내가 여긴 왜 왔느냐? 너는 나 같은 놈도 아내가 있겠느냐 했었지. 내 아내가 별다른 사람이더냐? 바로 내가 아니냐? 여인은 깜짝 놀랐다. 그제야 이 사람이 바로 자신이 주렴 안에서 비웃었던 사람임을 알아차렸다. 여인은 몹시 후회하는 한편 분해하고 한스러워했다. 그렇지만 어쩌겠는가. 그냥 돌아설 수밖에. 그렇게 끝나는 것 같았는데 여자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백약이 무효라 곧 죽게 생겼다. 2-5달가량 지난 후에 객점의 여종이 심부름을 왔다. 웬일인가 물었더니 여주인이 다 죽게 생겼는데 마지막으로 얼굴을 한번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지은 죄도 있고 안 됐다 싶어서 형이 찾아갔다. 가서 보니 정말로 다 죽어가고 있었다. 한참 보고 있다가 일어서서 나오려는데 발목을 잡고는 놓아주지 않았다. 고개를 돌려 얼굴을 보니 입은 꽉 다물고 있는데
눈에서는 하염없이 피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사내 대장부가 어찌 여자의 피눈물을 보고 모르는 채 하겠는가.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악연도 인연이 되니 인연이란 참 묘하게 질긴 것이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이와 참고 문헌 그리고 자료 출처는 명기만 하고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2번,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화요일은 재미있고 기이한 옛날 이야기, 토요일은 실제 일어난 사연, 사건이나 전설, 설화, 신화 등을 다루겠습니다. 반면에 쇼츠는 틈을 봐서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